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를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홍성윤의 성장 배경과 가족 환경을 둘러싼 이야기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된 자택과 연습 환경이 왜 큰 관심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미스트로사가 방영되며 수많은 참가자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홍성윤은 국악과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무대로 독보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기반으로 한 그의 소리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깊은 정서와 서사를 품고 있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대중의 시선은 점점 그의 노래 그 자체를 넘어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음악적 깊이가 만들어졌는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홍성윤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국악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가족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호기심이라기보다 전통 예술이라는 긴 호흡의 길을 걷는 예술가가 어떤 조건 속에서 성장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성윤은 2002년 대전에서 태어나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수성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의 훈련과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판소리의 발성, 가야금 병창의 손놀림, 장단과 호흡을 몸에 익히는 과정은 수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성장 서사는 개인의 재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미스트로사를 통해 공개된 홍성윤의 연습 환경과 생활 공간 일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음악 연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악기 관리와 연습 동선을 고려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이 크다거나 화려하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오랜 시간 한 방향의 교육과 훈련을 이어온 가정의 선택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상과 이후의 이야기들이 특정 인물의 사적인 정보를 캐내거나 직업과 신상을 추측하는 데 목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 명의 국악 전공자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어떤 환경적 조건과 지원 구조가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악 교육은 악기 구입과 관리, 레슨과 공연, 이동과 연습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예술가의 성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홍성윤의 무대가 주는 인상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표현, 안정된 호흡,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 생활 속에서 음악이 중심이 되어온 환경에서 형성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연습 시간, 실패와 반복,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묵묵히 뒷받침해준 주변의 역할이 함께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홍성윤이라는 인물이 왜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성장 서사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큰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그의 어린 시절과 국악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교육 경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그의 현재 실력이 어떤 시간과 선택의 결과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과 국악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002년 3월 26일 대전에서 태어나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소리에 대한 감각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 교육과 달리 국악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감각을 키워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초기 환경과 경험은 이후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성윤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익히며 국악의 기본 구조를 몸에 쌓아 올렸습니다. 판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과 발성, 감정의 밀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장르입니다. 여기에 가야금 병창이 더해지면 노래와 연주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체력, 그리고 장기간의 반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수련 과정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점은 그의 음악적 토대가 얼마나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다져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중등 과정을 거치며 그의 진로는 보다 명확해졌고 결국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교육 루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진학해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중심으로 한 정통 국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재능 발현 단계를 넘어 전공자로서의 기본기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초 발성과 장단 훈련부터 전통 레퍼토리 해석, 무대 경험 축적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집중도와 자기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홍성윤은 각종 공연과 무대 경험을 통해 실전 감각을 쌓아갔습니다. 국악은 악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실제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소리를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트로트 무대에서도 드러나는 그의 안정감 있는 호흡과 감정 조절 능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단정한 태도와 과장되지 않은 표현은 이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는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진학하며 전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학 과정에서는 전통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해석력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같은 곡이라도 어떤 감정선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은 예술가로서의 개성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에도 꾸준히 공연과 연습을 병행하며 실력을 다져왔고 2025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이미 차세대 국악인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홍성윤의 교육 경로는 우연이나 단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명확한 방향성과 장기적인 준비의 결과입니다. 국악이란 분야는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미스트롯 4무대에서 드러난 그의 안정된 소리와 깊은 표현력은 이러한 교육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홍성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악 전공자로 성장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연습 환경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그의 음악적 성장이 어떤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홍성윤의 연습 환경과 생활 공간은 그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라기보다 오랜 시간 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생활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소리를 다루는 전공자에게 필수적인 독립된 연습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악 전공자에게 연습 공간은 단순한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은 일정한 음량과 지속적인 반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제약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 확인된 연습실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악기 보관과 연습 동선을 고려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준비가 아니라 장기간의 수련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연습실 안에 놓인 가야금 역시 주목할 만한 요소였습니다. 가야금은 단순히 구입 비용만으로 끝나는 악기가 아니라 습도 관리와 줄 교체, 정기적인 조율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방송 화면을 통해 확인된 여러 대의 악기는 연습용과 공연용을 구분해 사용하는 전공자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과 훈련이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생활 공간 전반의 분위기 또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도한 장식이나 사치스러운 인테리어보다는 정돈되고 차분한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공용 공간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우선한 배치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가족의 생활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집중과 지속을 선택한 흔적이 공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교육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된 가정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 일부를 연습에 할애하고 악기 보관과 연습 편의를 고려해 구조를 유지하는 일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가족 전체가 오랜 시간 예술 활동을 하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방송 제작진이 이 공간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준 데에는 분명한 연출 의도가 존재합니다. 시청자에게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대 뒤의 환경을 중요한 서사장치로 활용한 것입니다. 연습실과 생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홍성윤의 음악적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기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간 공개가 특정 가정의 사생활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국악이라는 분야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습 공간과 악기. 생활 구조를 통해 드러난 것은 개인의 재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방송에 공개된 연습 환경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홍성윤의 음악적 성장이 어떤 물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국악교육이 요구하는 실제 비용과 장기적인 투자 구조를 분석하며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악교육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비용과 장기적인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홍성윤의 성장 환경이 왜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악은 취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음악 장르와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수련하는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악기 비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금은 입문용과 전문 연주용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큰 악기입니다. 기본적인 연습용 악기만 해도 수백만 원대에 형성되며 연주용으로 사용되는 고급 가야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도와 온도 관리, 줄 교체, 정기적인 조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악기의 상태는 곧 연주의 질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공자일수록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슨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국악 레슨은 개인 레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 강사를 통한 지도는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단위로 보면 일정 수준의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수년 단위로 누적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학교 수업 외의 개인 연습과 추가 지도가 병행되면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공연과 콩쿠르 참여에 필요한 비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악 전공자는 정기적으로 무대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진학과 경력 관리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대 의상 준비, 이동 비용, 참가비 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전국 단위 행사나 대회에 참여할 경우 시간과 비용 모두 가족의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습 환경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연습 공간을 확보하고 일정 시간 이상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이는 생활 공간 일부를 장기간 연습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악교육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국악교육은 단순히 재능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투자와 인내를 전제로 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투자가 특정 시점의 과시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간에 방향이 바뀌거나 지원이 끊기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교육과 훈련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기적 투자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교육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장기간의 계획을 감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국악이라는 길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라는 점이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국악교육이 요구하는 실제 비용과 장기적인 투자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모의 직업 정보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공개 선택이 어떤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성윤의 성장 배경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부모 직업과 가족 신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공식 자료와 방송 내용,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그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름, 직업, 구체적인 사회적 위치와 같은 요소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방송에서도 얼굴과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전통 예술 분야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정의 경우 예술가 개인의 실력과 무대 위 평가가 가족의 사회적 배경이나 경제적 이미지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젊은 예술인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 형편이 과도하게 부각되면 실력보다 배경이 먼저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택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악계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 개인과 가족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늘어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일상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성윤의 가족이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추측과 단정,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은 개인과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배경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되거나 왜곡될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예술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가정일수록 초기에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정보의 공백이나 의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개된 환경과 교육과정, 장기간 이어진 지원 구조를 통해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는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직업의 명칭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자녀의 예술적 성장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자원을 활용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홍성윤의 가족 서사는 특정 직업군이나 경제적 계층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소비되기보다 한 명의 예술가를 장기적으로 지지한 구조와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공개는 숨김이 아니라 예술가 개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며 그 선택 덕분에 그의 무대는 배경이 아닌 실력과 표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왜 홍성윤의 부모 직업과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공개 기조가 어떤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결국 무엇이 한 명의 예술가를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였는지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윤의 성장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 직업이나 신상 정보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의 무대 위 모습은 단기간의 성과나 우연한 주목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교육 선택과 환경 조성,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한 가족의 방향성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홍성윤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능 있는 참가자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악이라는 분야는 개인의 재능만으로 완주하기 어려운 길이며 장기적인 훈련과 반복, 그리고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본 연습 환경, 교육 경로,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그 기반이 있었기에 그는 미스트롯사라는 대중적인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리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모의 직업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입니다. 독립된 연습 공간을 마련하고 장기간의 교육 과정을 조율하며 무대와 훈련 사이에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준 존재로서의 역할이야말로 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직업의 명칭으로 설명되기보다 시간과 선택의 누적으로 증명됩니다. 또한 홍성윤의 성장 과정은 국악교육이 지닌 구조적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통 예술은 빠른 성과보다 지속성과 깊이를 요구하는 분야이며
그만큼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태도와 가치관은 무대 위의 표현뿐 아니라 인터뷰나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과장되지 않은 표현과 절제된 태도, 음악에 대한 존중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길러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윤의 행보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악 전공자로서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대중 음악 무대와의 접점을 넓혀 나간다면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스트로사를 통해 보여준 가능성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선택과 무대가 그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 명의 예술가를 성장시키는 힘은 눈에 보이는 신상 정보나 직업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과 환경, 그리고 이를 지탱한 시스템입니다. 홍성윤의 사례는 전통 예술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술교육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앞으로의 무대가